그날 밤 서울의 도심은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듯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함성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수천 개의 반짝이는 불빛은 별빛보다 더 강하게 거리 위를 물들였습니다. 건물 외벽마다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무대 위 가수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고 그들의 목소리는 공기마저 진동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심장박동은 음악의 박자와 하나가 되어 뛰었고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이 된 듯 했습니다. 그 뜨거운 함성 속 한 청년이 조용히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환호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잠겨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흘러나온 해방감, 그리고 절망 끝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삶의 의미를 잃고 하루하루를 그저 흘려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버겁고 저녁이 허무하며 내일이 두려웠죠. 그런데 지금 그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무대 위 한국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와 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이 그의 심장 깊숙이 파고들어 새로운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가사를 알지도 못했지만 멜로디와 감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심장은 오래된 족쇄를 벗은 듯 자유롭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살아가자라는 메시지, 넌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로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의 곁에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도, 독일에서 온 여행자도, 브라질에서 온 청년도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설렘과 행복,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눈물 섞인 감동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과거를 가진 이들이 한 무대 앞에서 같은 박자에 맞춰 환호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K-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의 음악 산업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K-팝은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이자 문화의 혁명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사람의 영혼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K-팝이 가진 힘을 믿는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K-팝이 만들어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인공은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는 22살 청년 루이스 마르케스입니다. 루이스의 인생은 한때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가난, 그리고 오래된 가정 문제 속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매일이 무의미하게 흘러갔고 하루 대부분을 거리에서 보내며 친구들과의 술자리와 담배에 의지했습니다. 웃음은 점점 사라졌고 꿈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건넨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낯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함성이 쏟아지는 가운데 무대 위 가수들이 하나같이 같은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군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발걸음, 그리고 관객을 향해 진심으로 웃어 보이는 표정. 루이스는 그 순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그들은 단순히 춤을 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날 이후 루이스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영상을 다시 찾아보고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조차 어렵고 뜻을 몰라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단어를 익히며 가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해석했습니다. 동시에 안무를 따라하며 몸이 땀으로 젖는 순간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생기가 되살아났습니다. 과거에는 술과 담배로 채웠던 시간이 이제는 춤 연습과 언어 공부로 채워졌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무대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에 입학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루이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온 노력과 K-팝이 심어준 자신감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어린 학생들에게 춤을 가르치며 자신처럼 방황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대 위의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도 있어. 이처럼 K-팝이 가진 힘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나 상업적 성공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대 뒤에는 수년간의 혹독한 연습과 자기관리, 그리고 팀워크가 있습니다.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은 그야말로 한치의 허점도 허락하지 않는 치밀함을 자랑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발성 훈련, 하루 수시간에 걸친 안무 연습, 관객 앞에 섰을 때의 표정과 손짓까지 세밀하게 다듬는 무대 매너 교육, 그리고 전 세계 팬과 소통하기 위해 배우는 여러 나라의 언어.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가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무대에 서더라도 빛을 발하는 문화사절을 길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루이스와 같은 수많은 청년들이 세계 곳곳에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K-팝의 무대는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그것은 화려한 조명과 사운드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 서기까지의 땀과 눈물, 그리고 팬과 나누는 진심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19살 소녀 미아 존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아는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사회 불안 장애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친구들과 스쳐 지나갈 때조차 심장이 요동쳤고 식당에 혼자 앉아 있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발표 시간에는 목소리가 떨려 단 한 문장도 제대로 끝맺지 못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점점 더 스스로를 고립시켜갔죠. 그런 미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본 한국 가수들의 공연 영상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완벽한 호흡으로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대 위에서 관객과 눈을 맞추며 전하는 미소였습니다.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정말 너희와 함께한다는 진심이 전해지는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 미아는 공연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가사 뜻을 찾아가며 따라 불렀습니다. 조금씩 용기가 생기자 미아는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나라와 언어는 달랐지만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만큼은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아도 처음에는 조용히 글만 읽었지만 점점 댓글을 남기고 짧은 응원 메시지를 영상으로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여전히 떨렸지만 팬들이 남겨주는 따뜻한 댓글과 격려 덕분에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미아는 학교 행사에서 K-팝 커버 무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처음 연습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매일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자신감을 쌓았습니다. 공연 당일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설렘을 느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음악이 시작되자 그동안 가슴속에 숨겨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고
공연이 끝난 뒤 미안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대 위에 그들은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사람들입니다. K-팝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팬과의 연결입니다. 많은 해외 음악계에서는 무대 위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국 아티스트들은 무대 밖에서도 팬을 존중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 노력하고 직접 손편지를 쓰며 작은 이벤트 하나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단순히 앨범을 사주는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웃고 울고 성장하는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죠. 일본 후쿠오카에 사는 25살 여성 사토 하루카 역시 그 연결의 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 그녀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재활치료가 길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갔고 세상과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나는 하루가 반복되며 웃을 일도 꿈꿀 이유도 사라져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이메일로 한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이 팬들에게 보낸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티스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다시 일어서길 응원합니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하루카의 가슴에 불이 켜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했고 조금씩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힘들 때면 그 영상을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몇 년 후 하루카는 드디어 일본에서 출발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티스트의 콘서트 현장에서 눈앞에서 그를 보았을 때 그동안 흘리지 않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K-팝 아티스트들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팬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이자 인생의 멘토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이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음악, 춤, 패션, 무대 연출, 팬과의 소통이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며 서로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는 정성이라는 단어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시간은 잠깐일지 몰라도 그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은 수년입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이어진 자기관리와 노력, 팬과 나누는 사소한 대화까지 모두가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나누는 하나의 문화 운동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사는 21살 청년 사무엘 무안디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가를 꿈꾸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현실 앞에서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마을에는 악기를 구할 형편도 음악을 가르쳐줄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음악 학원은커녕 제대로 된 공연장을 한번 가보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이었지요. 친구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음악으로 성공한다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사무엘은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씨를 꺼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서 낡은 컴퓨터로 영상을 재생하다가 한 장면에 눈이 멈췄습니다. 수많은 관객이 함성을 지르며 거대한 무대 위에서 한국의 가수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움직임, 그리고 무대 전체를 장악하는 에너지는 사무엘이 살아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울림이 있었지요. 사무엘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무대 위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악기가 없으니 그는 빈 깡통과 나무 조각으로 드럼을 만들었고 스피커는 고장 난 라디오 부품을 모아 직접 조립했습니다.
마이크는 플라스틱 병에 철사를 감아 흉내를 냈습니다. 인터넷 속 K-팝 무대를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 그는 마을의 좁은 창고를 무대 삼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K-팝 안무를 반복해서 보고 그 동작을 몸에 익히며 가사를 흉내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작은 랜턴 불빛 아래에서 연습을 이어갔고 인터넷이 느리게 연결될 때는 단 몇 초의 영상을 보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사무엘의 창고 공연장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은 그가 부르는 한국 노래를 비록 발음은 서툴지만 흥겹게 따라 불렀고 박자에 맞춰 손뼉을 쳤습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음악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이 배운 안무를 가르치고 노래를 함께 연습하며 너희도 무대 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모임은 점점 커져 지금은 음악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화려한 장비도 값비싼 악기도 없지만 웃음과 열정만큼은 넘쳐납니다. 사무엘은 스스로를 한국이 보여준 꿈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K-팝은 나에게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삶이 변할 수 있다는 증거였고 지금은 그 증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K-팝이 단지 화려한 무대나 유행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도구임을 증명합니다. 꿈을 잃었던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들을 한 무대 아래 연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무대, 수년간의 땀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진심이 있기에 K-팝은 한 청년의 꿈을 살리고 또 다른 수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구 어딘가에서 또 한 명의 청년이 작은 화면 속에서 한국 가수의 무대를 바라보며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고 있을 겁니다. 그 청년은 어쩌면 방 안불을 끄고 이어폰을 꽂은 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감동만이 아니라 잊고 있던 꿈과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는 순간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K-팝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공연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날과 밤을 견뎌낸 연습생 시절의 땀방울,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쏟아부은 무대 연출, 그리고 팬들과 함께 나누는 진심 어린 약속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는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고 단 몇 분의 공연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팝이 위대한 이유는 그 화려함 뒤에 숨은 철저한 노력과 치밀함에 있습니다. 한국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작곡가, 안무가, 스타일리스트, 무대 디자이너가 힘을 합칩니다. 음악 한 소절, 안무 한 동작, 의상 한 조각까지 모두 완벽을 향해 다듬어집니다. 그 결과 완성된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어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또한 K-팝은 문화 자체를 수출합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해외 팬들이 늘어나고 안무를 배우기 위해 지역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팬들은 자연스럽게 음식, 패션, 관광, 전통문화까지 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커지고 이는 다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K-팝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너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대 위 가수들의 눈빛과 노래 속 가사, 팬을 향한 손짓 하나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한마디가 삶을 포기하려 했던 청년을 붙잡고 외로움 속에 있던 사람을 세상과 다시 연결시키며 포기했던 꿈을 다시 붙잡게 만듭니다. 그 무대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K-팝은 앞으로도 수많은 삶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더 많은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불씨를 지피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듣는 그 노래와 보고 있는 그 무대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K-팝의 위대함입니다.